세미 한파가 기승을 떨치고 있지만 시민들은 겨울 추위를 즐기며 올해 마지막 휴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군산에 추진 중인 바이오 발전소 건립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75억 원을 들여 전주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었지만 6개월 넘게 개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올해 15년 만에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려 체전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는 K리그에서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세미 한파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도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았는데요. 시민들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올해 마지막 휴일을 보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스키어들이 은빛 설원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스노우보드는 멋진 점프를 선보이며 실력을 뽐내봅니다. 전국에서 모인 스키 마니아들은 겨울 스포츠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스키 타고 내려올 때요. 너무 기분이 좋고 내려올 때는 바람 때문에 너무 시원해요. 초보자들은 스키를 타긴커녕 눈 위에서 무게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자, 상체 체중을 정강이에다가 폴로 밀면서 엎어지고 미끄러지길 반복해도 기분은 마냥 즐겁습니다. 처음 배우는데 생각보다 힘든데 재밌는 것 같아요.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무주 스키장에는 어제와 오늘 3만 명의 스키어들이 찾았습니다. 해발 600m 지리산 파래봉 자락에 하얗게 펼쳐진 눈썰매장. 출발 신호와 함께 썰매들이 일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출발선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수십 차례. 추위는 저 멀리 달아나고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눈꽃 축제장에 왔는데 얼음썰매도 타고 눈썰매도 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추억 만들어서 다음번에도 또 한 번 더 방문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세미 단파가 무서운 기세를 떨치고 있지만 시민들은 저마다 겨울 추위를 즐기며 올해 마지막 휴일을 마무리했습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에 추진 중인 바이오 발전소 건립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발전소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군산 비흥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발전소 부지입니다. 2022년까지 5,800억 원을 투입해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산자부의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데 이어 군산시 역시 최근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인가를 반려했습니다. 인근에 짓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바이오 발전소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 민간 기업이 2020년까지 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지난 6월 기초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건축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아 추가 공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전소 건립에 이처럼 제동이 걸린 데는 연료인 목재 펠릿에 대한 위해성 논란과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분산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계속적으로 발전소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도 군산에 이미 4개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며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발전소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미세먼지죠. 미세먼지인데 그 목재 펠렛을 연료로 했을 때는 오히려 석탄보다도 20배가량의 미세먼지가 더 나온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이미 발표되어 있고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추진되는 발전소 건립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마무리 공사만 조금 하면 개통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3년 동안 175억 원이 들어간 도로인데요. 6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중지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송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산업단지 한가운데를 가르는 왕복 6차로의 도로입니다. 3년 전인 2015년부터 17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5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6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도로 진출입로 개설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도로로 곧바로 오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여러 곳에 만들기를 바라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한 80% 정도 되면은 건축 허가도 받아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인 전주시는 처음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 폭을 계획보다 3m 더 넓혀 진출입로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물러섰습니다. 큰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주택가 사이에 작은 이면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제 그게 재생 계획 변경이 돼야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이면 도로를 차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스포츠 분야입니다. 전북에서는 15년 만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열리면서 이 체전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북현대는 6번째 K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최강희 감독과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 전북 선수단은 경북과 치열한 경쟁 끝에 목표인 종합 3위를 달성했습니다. 큰 사고 없이 적은 비용으로 알뜰체전을 치르면서 화합의 장을 이뤄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한치의 어떤 오차 없이 완벽한 대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력도 그래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뒤이어 열린 제38회 장애인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육상에서 전민재는 15년 연속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이민재는 한국 신기록 2개를 갈아치웠습니다. 그 기록을 좀 깨고 싶었고 그리고 제 목표가 여기서 굴하지 않고 국가대표 한번 해본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는 K리그에서 6번째 우승별을 새겼습니다. 역대 최초로 스플릿 경기 이전에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시즌 최다 득점과 승점, 관중 등 각종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목표로 삼았던 ACL도 있었지만 그래도 K리그를 조기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동이장 최강희 감독은 전북현대를 떠나 중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결정했습니다. 최 감독은 14년 동안 FA컵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K리그에서 9차례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건재하고 또 전북 팬들이 지금과 같이 큰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전북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현대는 새 사령탑으로 세계적인 명장 무리뉴 감독사단에서 수석 코치를 지낸 조세 모라이스를 선택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환자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뒤 전북에서는 5천 명 이상이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북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는 5,548명이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지정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에 비해 높았던 국민건강보험의 연체 이자율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 연체율이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에 비해 최대 2배까지 높았지만 연체 이자율을 경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체금 한도가 최대 9%에서 5%로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99가구로 한 달 전 825가구에 비해 21%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816가구에 비해서는 2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주 서부권 주민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이 건립됩니다. 전주시는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 3곳의 노인복지관 후보 지역 가운데 한 곳을 사업부지로 결정하고 부지 선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익산 왕궁의 돼지 사육을 억제하기 위해 축산 분뇨 처리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의 4분의 1에 그쳤던 왕궁 지역의 축산 분뇨 처리 수수료를 이달부터 3.7배가량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9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정비해서 왕궁 지역의 사육 규모를 7만여 마리에서 3만 마리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도 안팎을 보이며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2도에서 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오르겠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낮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해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